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갈게요. 자, 현대시는 문학은 얘들아, 일단 모든 문학은 다 뭐가 나오냐면 보기가 나와. 자,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용과 관련한 문제. 두 번째는 표현과 관련된 문제. 자,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는 거지. 근데 해석의 여지는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나는 이 시를 보고 안 슬플 수 있어. 난 이 시를 보고 오히려 뭐 이별시라고 하는데 나는 이 시가 너무 재밌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나 이게 논술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보기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해석의 범위를 한정 짓습니다. 한정 짓는다라는 건 자, 이 작가는 일제감정기 작가야. 그럼 일제감정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 자, 이 시어는 슬픈 시어야. 슬프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표현과 관련된 법은 뭐 우리가 반복법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시에 나온 뭐 수사법이나 시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먼저 보기에서 줄게. 그럼 이거 참고해서 그 부분 찾아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보기를 가장 먼저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약술 문제 풀 때 국어 풀 때 문학이든 독서든 다 똑같습니다. 자,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거야. 자, 본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서 뭐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조건에 맞춰서 못 써서 틀리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조건은 뭐야? 자,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가 조건이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어절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를 뜻해. 그래서 한 단어만 써야 돼. 그럼 이거는 한 단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한 단어 뭐야? 산나다. 뭐 한다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근데 알면서도 이 어절을 몰라서 또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시험에 맹점이 뭔 줄 알아? 시험 보고 오잖아. 봐봐. 수능도 똑같아. 시험 보고 오잖아. 수능은 사실 답이라도 뜨지. 가채점이라도 하지. 논술 가채점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언제 할 수 있어? 한 6개월 지나고. 그치? 우리 6개월 동안 합격을 하거나 못했거나 우리 다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푼 시험이 이제 보고 나면 사실 풀고 나와서도 막 그날도 가물가물해. 근데 6개월 지나고 아, 내가 어절로 안 써서 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정답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왜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더 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같은 걸 조금 뭐 설명하고 갈게. 현대시 같은 경우에 사실 작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EBS 수능 특강 나오는 작가를 다 외우진 않을 거야. 다 못 외워.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작가는 중요해 라고 배경 설명을 좀 얘기를 해주는 작가들은 기억에 남아. 그럼 작품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냥 소재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 내용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내용을 선생님 뭘 봅니까? 자, 얘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정서가 뭐야?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어떤 의지인지 이걸 보고 내용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는 시를 다 이미 보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가 기억이 나. 아, 이 시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보기를 보고 아, 이런 시래 라고. 그럼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보기를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1번부터는 좀 먼저 볼게요. 자, 보기 봅시다. 서정시에는 화자의 내면 정서가 자연이나 상을 통해 드러나곤 합니다. 자, 김용택의 들국은 가을 들판에 아름다운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쓸쓸하고 허망한 세모.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이 시의 주제는 그리움이네. 쓸쓸하고 허망한 그리움이야. 단풍, 물빛,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정적 이미지로 나타내는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디서는 대상을 반기는 동적 행위를 하는 자연물이 나타나는데, 자, 정적과 동적, 정적은 멈춰 있는 거고요. 동적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힌트를 봐봐. 1번 문제는 첫 번째 뭐 찾으래? 동적을 찾으래. 힌트 줬지. 근데 뒷부분에 또 바로 있습니다.
동일한 색채 이미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색채 이미지, 이 작품에서 사실 색채 이미지 어디 있습니까?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라고 있지. 자, 그러면 시행은 뭐야? 한 줄이 시행이야. 이 시행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뭘 쓰시면 됩니까? 하얀 손짓도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만 답이야. 정확하게. 자, 그래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런 자연물에 대한 묘사는 화자의 심정과 대비를 이루는데 끄려운 대상이 부재하는 화자의 상황에 아름다운 자연물은 소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뭐와 대비되는 시각적 이미지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 활용의 추측 표현 동그라미 2번. 부정적 인식 동그라미 3번. 이러한 화자는 전체에서 전라도, 방언, 유선, 홍자호조에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됩니까? 첫 번째 세상, 그 다음에 펀디를 쓰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답지 이제 쓸 답지를 봤거든요. 답지는 있잖아. 답지는 그냥 이런 네모칸 빈칸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답을 어떻게 쓰는 친구들도 있냐면 첫 어절 땡땡 하얀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정확하게 답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쓰고 싶을 때 더 안 쓰는 게 더 좋아. 또 선생님 저기 점 찍어야 되나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기호, 부호, 한자, 영어 이런 거 보통 가로치고 예를 들어서 뭐 유라는 답이 나오고 답 유야. 근데 가로치고 한자가 있어. 그럼 왠지 막 더 쓰고 싶단 말이야. 쓰지 마. 왜냐면 잘못 쓰면 틀려. 한자 틀리면 틀리단 말이야.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 좀 중요해서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면 뭐해? 뭐 한다요? 산하를 넓히면 저리 고면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반복합니다. 자, 산 넘어 저 산 너머로. 자, 상근에도 다 도망가 보고 산아래 뒤집지사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하는데 당신 별표 치세요. 자, 저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자, 뭔 소용 반복했죠. 자, 근데 봐봐. 뭔 소용이다요로 넘어왔지. 우리 이런 거 연쇄라고 합니다. 하나 쓰고 갈게요. 자, 어두운 사물이 초생 닮은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많은 찌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얘들아, 나온 김에 계속 할게. 서리가 나오면 가을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길 다 막혀간 막막한 어둠천지일 터니. 자, 병신같이 바보천지같이 이갈 당하도록. 자, 서리밭에 가을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었으면 뭐해? 만날 수가 없는데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보기 다시 보고 갑시다. 보기 보자. 이용학의 오랑캐자. 이용은이 중요한 작가는 우리 알아야 되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는 작가입니다. 이용학은 유이민이고요. 언제냐면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유이민은 나라를 떠난 사람이야? 나라를 버린 사람이야? 나라를 떠난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뭐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간 사람인데 항상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 나라를 내가 버렸다는 죄책감이 스스로 있어. 실제로 이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을 대표하는 시인 2명을 배우거든요. 이용학과 백석. 근데 우리가 배운 모든 시인 중에 그냥 제일 엄청 가난한 시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용학 시인은 다 슬퍼. 자, 그래서 일단 보기 보자. 이용학의 오랑캐꽃은 일제의 나라를 잃고 삶의 퍼즐을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화자가 오랑캐꽃의 말을 거는 형식을 가진 이 작품은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과거 고려 군사에게 쫓겨난 오랑캐의 역사에 관한 언급을 통해 시상 동그라미. 그럼 시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뭐야? 이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합쳐서 우리는 시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야? 시의 밑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개됩니다. 자연물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힘없이 쫓겨나야 했던 오랑캐의 비참한 모습이 형상화되고 시의 소재인 오랑캐꽃은 오랑캐와 상관이 없지만 삶의 터전을 읽고 쫓아가야 했던 오랑캐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어때? 힘없이 이제 어때? 쫓겨나야 되는데 비유적 표현이 뭔데? 비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유와 은유가 있습니다. 직접 비유야. 그래서 뭐뭐
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같이. 자, 은유는 뭐야? A는 B다. 은밀하게 간접 비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왔어요? 가랑잎처럼. 자, 그럼 정답이 뭐가 됩니까? 노란 개는 굴러갔단다. 점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 소재의 노란개는 상관이 없지만 노란개 삶을 떠올리게 하고, 자, 화자는 노란개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노란개 모습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뭐 할 수 있어? 보호하려는. 그래서 뭐 하는데?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의 사용으로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어미라는 건 뭐야? 종결의 마지막에 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답이 두 줄게가 됩니다. 그래서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시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없어도 그냥 보기 보고 이해해서 문제 풀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거 빨리 풀고, 근데 독서는 또 더 어렵단 말이에요. 빨리 풀고, 독서도 풀고,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려면 사실 우리 이렇게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이거였지 하고 들어가서 바로 답 찾아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사실 조금 더 문학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와 섞인 복합 지번 봅시다. 보기 봅시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일부이기도 하며 나아가 삼라원생의 본설을 이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 비판 세모. 자, 화단은 강제적인 변형을 가하며 화초를 바꾸는 노인을 인위적으로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 세모. 둘 다 비판하네. 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화단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본연을 같이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 나무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불꽃나무로 인식하게 한 땡땡. 자, 여기서 정답은 사실 뭐였어요? 꼬마 정보 혹은 뭐 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다음 불이라고 써도 정답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단에서 석류를 두르고 있는 뭐에? 자, 석류를 예쁘게 만들려고 뭘 두르고 있었어? 아까 철사를 두르고 있었죠. 자, 이 자연의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인간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화초들에서 그의 소재를 얻은 화단에서, 자, 정답 동선화예요.는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된 자연물에 비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선화라고 정답 써야지만 사실 정답 처리했고요. 우리는 가시만 조금 보고 갈게.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전문역 광화문 내거리에, 자, 해가 졌는데도 뭐가 나왔습니까? 시간과 광화문이라는 공간적 배경 나타나 있죠.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가 맨몸이래. 인. 자, 일제히 불을 켭니다. 그래서 불도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뭇가지 수천 마리 꼬마 정부들이 불러붙어 있습니다. 불꽃나무 뭐야? 영탄이죠. 자, 느낌표 상품은 영탄이지. 영탄이 뭐야? 한탄도 영탄이고 감탄도 영탄이죠.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반불법 희망의 낯을 쳐놓는 권력들. 자, 그러면 권력이 어떻게 낯을 켜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나든 세종 한번 안 할게. 다 뭐야? 지금 다 의인 계속 쓰이고 있지. 두 눈 뜨고 있어. 자, 연록소를 보는 겨울나무들 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어요. 자, 광화문.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거지, 돌려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같은 말통은 자, 내용이 지금 다르잖아. 자, 광화문을 비판하는 거야. 광화문은 불이 반짝반짝한 요새 불을 비판하는 거죠. 겨울이 불안당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불꽃나무도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다시 넘어가 볼게. 먼저 4번 갑시다. 자, 이 문제의 광화문은 현재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는 자연의 시간에서는 해가 지는 곳 어두워지는 것과 달리 도시의 밤거리가 환히 불을 켜는 것이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해가 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답 보고 갈게. 자, 해가 붙어 않는다도 답이 되고요. 혹은
한밤중에 나도 정답 처리했습니다. 한밤중에 왜 화내? 그치? 그래서 시행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밤을 끄고 희한하게 낮을 펴놓는 권력들에서 드러납니다.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밤이 어둠으로 퇴치되어야 할. 그럼 어둠이 나쁜 걸까? 과연 어둠이 병균일까? 그럼 답이 뭡니까? 어둠도 병균 같은 것일까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고 보기를 보고 이 시 내가 알고 있는 시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순서대로 좀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고전 시가가 한 번도 어렵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려운데요?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고전은 해석만 되면 돼. 진짜 고전은 해석만 되면 돼. 자, 고전 위에 먼저 보고 갈게요. 가봅시다.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웁니다. 자, 그래서 산에 접동새랑 나는 비슷합니다. 자, 내가 접동새랑 비슷하대. 그러면 접동새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자의 분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접동새야. 아니면 거짓인 줄 알아. 나 잘못한 거 없어. 잔월효성 1번 답이죠. 잔월효성 천지 신명이 다 알 거야. 넋이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 우기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자, 과세모, 허물세모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밑줄 치세요. 말이랍니다가 사실은 뭐냐면 모함입니다. 나 지금 모함 참석, 모함 당하고 있어. 슬퍼요. 님, 설마 나를 잊었습니까? 자, 영탄, 다시 나를 불러주세요. 나 억울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 나를 불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의 매일같이 인생각에 웃기시죠? 접사, 봄산 동그라미. 접동새 또 나왔네. 그치? 자, 이번에 다 봄산. 옳고 그릇됨을 묻지 마. 잔월 효성은 알리라. 자, 가보자. 보기 보세요. 정선은 고려 인종의 동서로 인종이 총애를 받았으나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하자 참소가 뭐라고 모함을 받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서가 유배지에서 자신을 향한 참소에 대한 억울함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남녀 간의 연모의 감정으로 표현한 고려 소교입니다. 자, 나는 고려말의 이재현이 가의 뜻을 풀어 쓴 한 시인데 기본적으로 원작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원작에서 자신의 결백을 보증하는 역할인 소재. 자, 하늘이 다 알 거야. 뭐야? 천지신명이 알 거야. 잔월효성이에요. 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시에서는 명령과 추측의 어조를 통해 나 진짜 아니야. 자, 그 다음 계절감을 나타내는 것. 계절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봄이에요. 자, 가 작품을 이해해야 나 작품에서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B가 해석하고 갈게요. 자,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내가 꾼한테 물어봤어. 만리 요양을 언제 다녀와? 자, B가는요,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 끌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세자랑 대군을 그리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쓴 노래야. 자, 반갑다 학가소녀. 우리 이제 왕자님들 잘 계신가요? 자, 풍설세모 치세요. 자, 이수의 풍설은 피바람입니다. 자, 풍설 섞어친 날에 운너라 국내사자야. 자, 소의 용안이 얼마나 추우십니까? 자, 고국에 못 죽는 고신별표, 고신 중요해. 우리가 고신을 늙은 신, 원래 한자 그대로는 늙은 신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늙은 신하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야. 그래서 우리 우국지정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자,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을 자기 스스로를 고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박지상이 충신이에요. 충신이 죽은 후에 우리 신을 알릴 일이 없어. 자, 이역충국에 누가 모셔 우리 지금의 치술령 기원을 못내 슬퍼하리라. 자, 우리 임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내가 서가지고 뭐가 내 망부석이 됐어. 돌이 됐어. 조정을 바라보니 신하가 엄청 많아. 신고한 화치는 뭐야? 누가 근데 화해했니? 누가 항복했니? 자, 슬플이 이미 조글이 이미 죽었으니 뭐야? 충신이 다 죽었으니까 안타깝네. 자, 구렁이 있는 풀이 봄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요 지금 팔수가 중요해. 봄에 풀은 봐봐 얘들아. 풀은 알아서 잘 크지. 그럼 풀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 근데 나는 걱정과 근심 투성이야. 풀이 너무 부러워. 풀 보니까 내가 더 막 답답스러워. 이거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야. 객관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물체 때문에 내가 감정을 더 자극받는 거야. 그래서 보고 와 풀은 참 좋겠다. 우리는 너무 풀보다도 못해서 너무 속상해. 자 조일소냐 이런 표현법 뭐예요? 이거 서리법이죠. 자 이거 서리면서 장난하지 마. 비가 네가 슬퍼하리 그냥 막걸리 한 잔 가져와. 근심 좀 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볼게요. 나는 보기를 보면서 좀 볼게. 보기 봅시다. 자, 문제 6번 갈게요. 병자호란때 인조가 청나라의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합심하지 못하고 국가를 내세우는 명분론자와 조화를 내세우는 현실론자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지문에 이 얘기가 있거든? 자, 그 북벌론 얘기가 올해 수특 지문 작품에 있단 말이야. 자, 친청을 할래, 친명을 할래 라는 건데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있어. 우리가 힘들 때 명나라가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은 뭐해? 청나라를 치자. 우리가 명나라로 가서 도와줘서 청나라를 쳐버리자라고 얘기를 해.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돼. 알지만 치자라고. 왜? 당연히 질 거라고 알지만 가서 싸우자 그래.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이야. 진짜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명나라를 위해 죽어도 괜찮아. 나가서 싸울 거야 하는 아주 극히 적은 양반들과 아주 많은 양반들은 진짜로 갈 건 아니야. 그냥 뭐만 합니까? 입만 죽겠는 거지. 그치? 가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 갈등을 합니다. 비가는 전람의 현실을 살아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명분론자 입장에서 병자호란의 치욕과 비통함과 우국지정을 노래하고요. 청나라의 불멸을 섞여간 두 왕자를 그리워한 한편 굴욕적 가치를 맺은 조정의 현실론자들을 비판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어장기 국세 글 쓴 이는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현실론자 입장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기억 보자. 자, 어찌할 수 없는 시름에 술 나왔잖아. 술 뭐야? 그렇게 나온 거 술 뭐밖에 없어. 탁주밖에 없잖아. 그럼 답이 손들고 있네 1번에. 그래서 1번. 자 6번에 1번 답은 맨 마지막 줄에 뭐야? 어디서? 한우라. 자 우리가 문학에서 술이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거의 고전 문학에서 술이 나오면 대부분은 사실 풍류야. 풍류 뭐야? 그냥 흥청망청 놀자. 자 보통 너네 언제 술 마셔요? 언제 술 마셔요? 자, 우리가 보통 언제 술을 마시니까 갈등이 일시적 해소. 갈등이 완벽히 해소되진 않지만 에이씨 먹고 잠깐 있자라는 거지. 자, 여장격수의 글쓴이는 척합과 조합과의 대립이 심했던 당시 인재를 등용해야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명분론자이면서 과거의 주와의 입장에서 국정에 협조한 합리적 인물임을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번 정답 뭡니까? 형은 것입니다인데 쌤 얘기했죠? 점 굳이 안 써도 답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이유로 구원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좀 비슷하긴 한데 자 7번에 1번은 일수에서는 꿈을 의인화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 1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1연이 답이고요. 7번에 답이 1이야. 그냥 숫자 1.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래? 자, 형처럼 겸양이 뭐야? 겸손의 표현이죠. 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보고 그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마 갑시다. 자, 불쌍한 거 혼자만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보기 전에 보자. 얘들아 소설이 나오잖아. 자 소설의 3요소가 뭐야? 인물사건 배경 말고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구성의 3요소가 뭐야? 인물과 사건과 배경입니다. 자 사실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야. 왜?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물어보지. 근데 인물만 물어보면 막 1번의 답을 사실 할머니로 써서 외할머니로 써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 무슨 인물에 대한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 쓰라고 그랬어.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왜냐면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머니, 외할머니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답이 뭐가 되냐면 주동이 되는 거예요. 주동인물을 말하는 주인공이 누군데?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좀 아깝게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건 사실 좀 쉬운 문제야. 사건을 물어보는 건 답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봐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이 애매해. 그래서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는 재작년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문단에 첫 어절과 끝어절을 쓰라고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왜냐면 우리가 그냥 계속 문장만 보고 가다가 문단은 이만큼인데 그래서 선생님 뭘 많이 어떻게 모르네.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조건을 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체가 나온 적은 사실 거의 없고요. 주제보다 여기서 사실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소설과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고 아이고 불쌍해. 내가 이제 자, 형사가 나한테 와서 삼촌 어딨니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얘기했어. 삼촌 어딨냐고 물어보면 몰라요라고 대답하라고. 삼촌 어딨어? 몰라요. 삼촌 어딨어? 몰라요. 아저씨가 찾아줄게. 어딨냐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얘는 너무 어린아이야. 그래서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사실 알아. 하지만 그쵸? 자, 그래서 중량 맨 위에 봐봐. 이젠 시들대로 시들어 먼 산가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었다. 왜? 삼촌이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가 왔죠. 자, 중량 후에 어머니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화였어. 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로 와서 사이좋게 지냈지만 자, 할머니 말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지, 그치? 자, 외할머니 아들은 나한테 외삼촌이죠. 외삼촌은 국군이었어요. 자, 친할머니 아들은 나한테 친삼촌이죠. 자, 친삼촌은 인민군이었어요. 자, 엄청난 뜻과 의지가 있어서 국군과 인민군이 된 게 아니야. 자, 6.25 때 자, 이렇게 딱 가를게. 자, 여기 국군, 여기 인민군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삼촌이 죽은 전사통지서가 왔지. 아니, 반대로 삼촌이 죽은 전사통지서가 왔지. 외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봐봐. 누가 죽였어? 빨갱이가 죽였을 거 아니야? 이 빨갱이 새끼들 다 뒤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내 아들 죽으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주동, 2번에 주인공, 3번에 뭐예요? 객관성이 높다. 그래서 객관성. 자, 그래서 이거는 보기랑 내용 섞어놓은 문제죠. 자, 강령탈출입니다. 강령탈출 보기 넘어가서 보기 볼게. 자,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이나 얼굴, 머리를 가리고 분장합니다. 왜? 왜 가려? 탈춤은 서민문학이야. 자, 해보자. 내가 선생님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익명 까고 얼굴 까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익명으로 우리가 댓글을 답니다. 똑같아.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기고 지금 양반을 욕합니다. 음악에 맞춰 춤과 대사로 진행되는 가면극입니다. 탈춤에서는 당대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지배층에 대한 불만, 비판이 탈의 은폐성, 그러니까 이거 익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 유희는 양반을 희화화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 방식입니다. 말투기 1이 노세를 노시아님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자, 선생님 보세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자, 이 언어 유희는 풍자와 해악의 한 방법인데 얘들아 우리가 해악이라는 거를 배울 때 웃긴 게 해악이야 이렇게 배우거든. 생각보다 이게 시대가 많이 달라서 이 작품 웃겨? 우리 막 이거 읽고 막 깔깔깔 웃지 않잖아. 그렇게 웃기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해악을 웃기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장된 표현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해악이네. 이거 웃긴 거예요? 과장된 표현 정도로. 자, 언어 유희는 말 그대로 말장난이야. 그래서 뭐야? 동음이어를 써서 말장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도치를 씁니다. 도치라는 게 뭐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야라가 아니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씁니까? 발음의 유사성을 씁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노세원님입니다. 자, 노세원님이랑 노세원님, 노세 같은 새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놀리는 거야. 양반은. 우리가 뭐 저런 개다름을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말뚝이 1을 노세원님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놀린 거야. 그리고 추구는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 푸른절이 동일한 단어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 꿀물과 똥물이 자, 답이 뭐냐면 답이 꿀물과 똥물인데요. 순서 바뀌어도 자, 1, 2번 순서 바꿔도 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끄듬절이 동일한 단어 언어 유희를 통해 양반을 주로 합니다. 양반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원근의 대비가 활용된 언어 유희를 통해 양반의 어리숙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원근이라는 건 뭐야? 가깝고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가 됩니까? 자, 3번 맨 문장 처음에 하필이면 몇 개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문항은 이 정도로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정답 뒤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정답지야. 실제 아천대에서 실제 시험 채점하는 정답지거든? 우리가 채점할 때다 작년에 아천대 원서를 거의 3만 명 넘게 썼죠.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춰서 한 35%가 뭐다. 그럼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 막 다 최소한으로 시험 보는 애들이 한 15,000 어쨌든 2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15,000명 넘는단 말이야. 근데 시험지 유형은 봐봐 A, B, C, D, E, F 유형이야. 그래서 이거 인문시 이렇게 시험 보고요. 자연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걸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은 다들 관심이 없는데 이제 수능 딱 끝나고 하천을 보는 그 시험 10일 사이에 막 댓글들이 달려요. 내가 이상한 댓글을 막 내가 다 지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전시가 안 나오는데 왜 수업하나요? 막 이런 것들이에요. 나온다고. 저는 시험 봤는데 고전시가 안 나왔던데요? 나온다고. 왜? 우리가 시험 보는 유형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어딘가에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선생님이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7개니까 그냥 뭐 14,000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자. 그럼 하나를 한 2,000명이 시험을 보러 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학교를 갈 때 내 옆에 막 무수히 많은 애가 시험을 보러 갈 거 아니야? 떨려. 당연히 떨리겠지? 그치? 당연히 떨리죠? 당연히 떨리는데 이 떨리는 마음을 내가 시험장을 갔는데 모르는 게 막 나와. 그럼 더 떨리겠지? 이거 내가 배웠는데?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문자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약술 기준으로 선생님 지금 7개 학원을 출강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지금 만나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더 많아지겠지만 선생님은 근데 시험이 딱 끝나고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 배운 게 나왔어. 나랑 배운 게 안 나오면 절대 안 돼. 우리가 나올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제 할 것들이 계속 배울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계속 얘기 이제 많이 할 건데 3회독 하셔야 돼요. 이 3회독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시간 3번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이시 무슨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작년에 진짜 10회독한 언니 하나 있었고요. 막 책이 너덜너덜해지게 재작년에 거의 노트에다가 막 다 쓴 형이 하나 있었어. 내용은 이제 안 돼서 최저 못 맞췄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 최저를 못 맞춘 친구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3회독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3회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교재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갈 건데 그럼 나랑 한 번 하고 숙제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때 한 번 하고 이거 그냥 한 번이야. 왜 나랑 다 같이 하는 거잖아? 요거 외에도 선생님이 이제 진도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지문 좀 이해가 안 가 하는 것들은 다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갈게요.